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우리가 시장에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주말 사이에 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이 또 시장에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들부터 파악을 해볼 텐데요. 자, 뉴욕 증시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PC 지표가 예상보다는 뜨거웠고, 이제 그 지표 하나하나를 뜯어보자면 아직까지 시장의 물가가 잡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소 예상했던 정도의 범위였다라는 안도감들이 시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술주들의 실적도 호조를 보여주면서 증시 자체는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도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도 예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또 시장의 분위기들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그대로 들어왔죠. 4.6% 현재 머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올라서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연일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 결과 발표까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가 금리 인하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또 실적 발표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까지도 같이 예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서 우리 크립토 시장, 또 비트코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골드가 며칠 사이에 주춤하는 흐름들 이어져 갔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골드는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실버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바로 윗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최근에 좀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위 변동성은 없었지만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승률이 함께 도래한다면은 또 실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실버 다음 순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면서 또 시장에 관한 흐름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주말 사이에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 64,000달러 선을 뛰어넘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63,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좀 선방해주는 흐름도 이어져 오면서 현재 3,20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낙관적인 이야기들도, 이더리움 수수료에 관한 이슈들도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타 알트코인들 분위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면서 13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0.5달러, 그리고 그 다음이 도지코인과 톤코인이 차지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전의 명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시바이누 코인과 아발란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 비교적 조용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열리고 나서 또 시장에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갈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시장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은 있었지만 또 우리가 또 시장을 뒤집을 만한 이슈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우려될 만한 사항들이 또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악재다라고 보긴 어렵고 또 암호화폐 시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과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포브스가 선정한 최악의 알트코인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브스에서 또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리포트들을 내놓기는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좀비 암호화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이 암호화폐에 관한 좀 비판적인 내용들을 이어간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또 이런 비판적인 사고들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또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신 기사를 통해서 헤드라인으로 많이 걸렸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 포브스가 선정한 좀비 네트워크 암호화폐 20가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또 포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코인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또 심벌로 보이는 이 알트코인들이 포브스가 선정했던 좀비 암호화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코인은 비교적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인들인데 이 코인들 중에서는 리플 그리고 에이다 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이제 좀비 암호화폐다라고 해서 그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고 굉장히 투기성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뭐 최근에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에 관한 시가총액 변동도 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지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뭐 이 알트코인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고 좀 유명한 코인인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코인이냐라고 묻거나 또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상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코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브스에서도 이런 코인들을 이제 좀비 코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브스가 이야기했던 좀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또 운영과 거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역할, 네트워크상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역할들이 인정이 되기보다는 그냥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자산 시장, 이제 투자 시장에 있는 가치의 목적으로만 좀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던 코인이 리플 코인이기도 했었는데 뭐 사실 최근에 리플이 좀 심심한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SEC와의 소송이라는 큰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또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브스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러한 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어떤 거래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에 관한 이야기들도 계속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포브스에서 했던 이야기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고 실제로 리플 자체도 본인들의 기술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CEO 자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의 가치라든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단 그 가치를 뜯어봤을 때 포브스에서 분석하기로는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이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또 그 활용하는 데에서 오는 수익성이 많진 않고 그냥 어떤 하나의 가치라든지 투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뭐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비판이다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리플 코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점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브스가 선정한 이 좀비 코인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데 리스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리플,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시와 ICP 그리고 ETC, XLM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밈코인 역시도 사실상 크게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거래 수익들은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에도 포브스가 선정한 좀비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실질적인 영향력 자체가 좀 없고 코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투기적인 그러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껍데기 코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반박할 수 없을 만한 또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또 기술력을 증명해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투기적인 요인으로만 계속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등락 역시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한 가치들 가진 코인들 좀 잘 선별하셔서 알트코인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설문조사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건 코인쉐어에서 이제 코인쉐어스에서 이제 올해 초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중에 어떤 코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총 6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6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64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설문조사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솔라나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 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자들 역시도 이제 솔라나 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솔라나 코인에 관한 관심도도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일단 이 설문조사에 투자한 이제 투자자가 거의 15%가 솔라나에 투자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솔라나가 최근에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 투자 업계에서의 이미지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솔라나 코인 자체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유할 만하다라는 가치들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좀비 코인에도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솔라나가 가격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가치적인 부분들도 기술력적인 부분들에 관해서도 앞으로의 또 성과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만한 또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어셋이라고 하죠.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비해서도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원자재라든지 캐시도 역시나 이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자산군에 투자한 그러한 투자자들도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투자 비율들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이유들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어느 정도 보유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채택하는 범위 또한 늘어가고 있다는 게 또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통합을 하자면 이렇게 포브스에서는 좀비 코인에 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솔라나 투자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을 또 포트폴리오로 선택하는 비율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관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어떤 코인들이 좀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기술력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선별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한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제가 또 항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볍게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최근 ETF 유출에 관한 원인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에 관한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우려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또 자료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뭐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달 승인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승인 날짜이긴 한데 이 5월 승인이 아마 이제 물거품 되지 않을까라는 또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승인에 관해서는 조금 더 기관을 두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져 가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원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찾고 계실 텐데 뭐 다양한 원인들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 글들 또 여러 가지 외신 기사들을 통해서 취합을 해봤을 때는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이 어찌 보면 뉴욕 증시와도 이제 맞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에 관해서 좀 다양한 이유들을 좀 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 반감기 이후에 어떤 랠리가 끝났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 또 어떤 분석가는 이제 강세장이 아예 끝났다라고 보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데이터적인 수치로 찾아볼 수 있었던 거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에 관한 유입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이 유입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유출과 유입에 관해서 얼마나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서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헤드라인으로 또 이야기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3일 연속 제로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제로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유입 자체가 거의 제로 상태에 국면했다라는 건데 블랙록이다라고 한다면은 현물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이죠. 그런데 이제 제로에 도달할 정도로 이제 유입이 없었다,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한 이제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 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출처를 밝혀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0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을 좀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3일 동안 마이너스로 좀 기록이 됐다라는 게 보이실 거죠. 이게 최근 3일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의 수치가 되겠고 아직 월요일 시장은 이제 뉴욕 시장에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봐야 될 거지만 최근 3일간의 이제 유출이 이제 찍히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빨간 것처럼 유출이 좀 상당히 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유입 대비해서 이전에는 유입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시기도 있었지만 유입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자금에 관한 ETF 자금에 관한 유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투자자가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에 좀 없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뭐 옮기거나 또 털고 나가거나 이러한 또 동향들은 잡히지만 사실상 이 흥행성의 여부들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ETF 유입에 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러한 또 현상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상승을 좀 눌렀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시장에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흥행성에 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홍콩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 넓혀서 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량은 좀 늘고 있는 현재 시점들 꼭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악재성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DTCC라고 하는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이 있습니다. 이 증권 예탁 결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 뒤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면서 금융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청산이라든지 결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지진 않지만 이 DTCC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제와 규정들을 해가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 시장을 조금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TCC에서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뿐만 아니라 기타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좀 영어로 적혀져 있긴 하지만 그 관련한 내용들 DTCC가 직접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을 막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결정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자산에 관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기초로 하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실제로 기업 어음과 채권 같은 경우에는 70%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자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친 규제다라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불안정한 자산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DTCC 행보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가 어찌 보면 암호화폐 관련한 ETF 상품에 관한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담보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산으로 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해석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DTCC의 이러한 결정에 관해서 역시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려를 당연히 나타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DTCC의 이러한 결정 자체는 뭐 비트코인의 가치라든지 또 현물 ETF의 유입과 유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DTCC에서는 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5 미만의 주식 역시도 비슷한 대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비트코인이 $5 미만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디지털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결정이 굉장히 과하다라는 분석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결정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사실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러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될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다룰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또 인사이트나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때문에 많이들 좀 답답하실 텐데요. 시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또 이러한 배경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흥분하지 않고 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투자에 관한 전략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내용들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